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편도결석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의 손은진 교수께서 편도결석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요로결석과 담독의 결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입안에 생기는 돌, 편도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도결석은 앞에서 들으셨던 무시무시한 병들과 다르게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병원에 찾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몇 년 전 저희가 코로나19 시기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익숙했던 시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편도결석이 있는 것 같다 또는 그걸 진단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코로나 때문에 편도결석이 생길까 걱정을 하실 텐데 이게 편도결석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잘 모르고 지내다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 내가 몰랐던 나의 입냄새를 스스로 인지하게 되면서 혹시 이게 위나 폐 이런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이 돼서 병원이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네네. 근데 실제로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다른 문제보다는 아주 간단한 편도결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상도 심하지 않고 건강상에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은근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편도결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네. 대화를 하는 데에서는 입냄새가 생각보다 사람을 멀리 만들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애기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아빠 입에서 은행 냄새가 나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편도 결석 때문에 그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증상이 입냄새이기 때문에 편도결석이 입냄새의 원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편도를 좀 알려주세요. 네, 네. 피가 정확히 우리가 모르겠어요. 편도선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뒤에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거울을 보시고 입이 크게 벌리시면 입이 크고 예쁘신 분들은 혀 뒤쪽에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튀어나와 있는 약간 복숭아처럼 복숭아 씨처럼 보이게 되는 튀어나온 조직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편도입니다. 네. 거울로 보이겠네요. 입이 작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고 그다음에 입이 좀 크고 입을 크게 예쁘게 벌리실 수 있는 분들은 보이십니다. 두 분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따가 한번 봐야겠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편도선의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들을 가장 먼저 막아주는 방어막, 일종의 면역기관으로서 영향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편도선의 겉모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스펀지처럼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골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구멍 사이에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골짜기 같은 곳에 음식물 찌꺼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같은 것이 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굳고 조금씩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편도에 생긴 돌멩이란 뜻인데 네. 실제로 제가 내시경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입을 벌리고 내시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 보이는 목젖이 있고 이게 환자의 얼굴을 보는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 편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약간 찐득찐득해 보이는 모양의 누렇고 보이는 알갱이가 보입니다. 이것을 꺼내서 보면 실제로 노랗거나 약간 누르스름한 빛깔을 띠는 경우가 많고 냄새는 매우 고약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제거해서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이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라고 하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유. 이게 살점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근데 편도선 자체가 워낙에 위가 울퉁불퉁하게 생겨 있는 이렇게 복숭아 씨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이에 있는 거지 다행히도 편도선 내부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끼어 있는 거네요. 느낌상으로는 목에 가시 걸린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아주 작을 때는 주로 입냄새라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 그 틈새에 끼면서 이물감을 뭐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고 주변에 염증이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염증까지요? 붓고 아프게 돼서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편도 결석이라고 했잖아요. 돌 같은 건데 이걸 우리가 뭘 먹다 보면은 그걸 건드려 가지고 혹시 편도 결석을 삼켰을 때
이거 괜찮을까요? 진짜 인절미 같은 거 먹다가 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꼭 인절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침을 삼킬 수가 있고 네. 음식물을 삼키다 보면 이 작은 조각 같은 편도 결석이 삼켜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삼킨다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결석이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타입은 아니고 이게 대부분의 성분이 이제 건조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덩어리에 가까운데 이걸 삼키게 되면 우리의 위에 있는 위산이 거의 다 해결을 해주고 또한 소화기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삼키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결석이 잘 생긴다면 반복적으로 입냄새나 이런 이물감 같은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네, 편도 결석이 생기는 이유를 저희가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편도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입안을 열고 거울을 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편도선 조직은 다 있는데요. 그 모양이나 크기,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왜 사람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입이 크고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도 크고 작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편도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사이즈가 다르거나 표면이 더욱더 울퉁불퉁하시거나 깊은 홈, 골짜기 같은 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구멍이나 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끼겠죠. 끼겠죠. 그 사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나 세균, 각질 이런 여러 가지 덩어리 이물질들이 쉽게 끼게 되고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한 번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굳어지면서 편도 결석이 생기기가 쉽게 됩니다. 네. 근데 편도선은 사람들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편도선이 거울로 봤더니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편도 결석이 더 잘 생기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데 크기 자체보다는 표면이 얼마만큼 부드러운지 또는 굴곡이 얼마만큼 심한지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우리가 감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잘 안 아프잖아요. 네. 그런데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항상 노출되었던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면서 편도선은 항상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감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이 자주 반복되면 편도선염이 생기기가 쉽고 염증이 자주 생기면 그 부위가 붓고 상처가 생기기 쉽고 조직이 약해지면 입안에 항상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달라붙기가 쉽고 그러면서 서서히 편도결석이 생기기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내가 예전에 편도선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은 이러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시고 특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우리가 구강 위생 관리가 부족하게 되면 편도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양치질을 잘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자거나 또는 입안을 충분히 닦아내지 못하는 경우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입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확률적으로 편도선 주변까지 도달해서 편도선에 있는 작은 틈새에 끼이기가 쉽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결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이럴 때는 음식물도 덜 드시고 물도 덜 드시고 한 이런 수분 섭취가 적어지거나 입안이 평소에 잘 마르시는 분들, 그다음에 밤에 양치를 잘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에서는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닥구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변가 가보면 왜 바위에 가끔 따개비 같은 거 붙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끼 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표면이 아주 매끄럽지가 않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네. 정말 바위 틈새에 있는 작은 부분에 이기가 제일 먼저 생기는 것처럼 편도 결석이 그런 그러면은 위치에 생깁니다. 혹시 몇 살 제일 어린애 중에 편도결석 발견한 애가 뭐 있었나요? 네,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도 본인이 만들어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양치질 꼭 하고 근데 자야 돼요. 꼭 하고 자야 돼요. 이게 입냄새 말고도 이 편도 결석이 생겼다 하는 뭐 증상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증상은 입냄새이지만 그 이외에도 알 수 있는 증상은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도결석의 자가진단법으로 일단 양치나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서 가글을 하더라도 입냄새가 계속 나거나 목 깊숙한 곳에서 뭔가 걸린 느낌, 이물질 같은 게 있으신 경우 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봤을 때 티슈에 노란 알갱이가 보이는 경우 또는 입을 벌리고 거울을 비춰서 편도선을 봤을 때 노란 알갱이가 보인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계속 느껴지신다면 편도결석의 이물질의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입냄새나 이물감이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는 꼭 병원에서 편도 안쪽을 확인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제 편도선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편도선염이랑 이 결석은 확실히 다른 거죠? 사실 편도선 부었을 때도 약간 이물감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편도선염과 편도결석은 실제로 편도에 생기고 목 안에 이물짐 같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증상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상의 양상이나 경과를 보시면 좀 다른데요. 네. 편도선염은 말 그대로 염증이 확 생기는 거기 때문에 편도선이 전체적으로 다 부어서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면 편도선이 양쪽이 다 희끗희끗하고 빨갛게 많이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염증이 생겼고 그다음에 몸살이나 열이 나는 이런 급성 전신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노랗게 하얗게 보이는 편도결석이 있어서 주로 입냄새와 이물감 이외에 다른 증상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상으로 저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왜 목에 쥐젖 하나 생겨도 혼자 어떻게든 떼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입을 벌렸는데 입도 커. 근데 하얀 게 뭔가 낀 보여. 것 같아. 보여. 그러면 면봉 같은 걸로 아가가고 빼내면 안 돼요. 네, 이 질문을 정말 환자분들께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실제로 내가 손으로 빼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데 편도결석을 블랙헤드, 우리가 얼굴 피부에 생기는 블랙헤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단 손으로 짜면 짤 수 있고 짜면 뭔가가 나오니까 기분은 되게 시원하지만 네. 얼굴 피부 속에 있는 블랙헤드도 짜게 되면 피부 속에 더 깊숙한 피지나 염증은 그대로가 있고 또 반복이 돼서 생길 거고 심하면 그 짰던 자리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처럼 편도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입안을 보시고 면봉이나 칫솔, 젓가락, 손가락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을 해서 꺼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그렇게 뺀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편도선의 골짜기 안쪽 깊숙이에는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고 자꾸 건드리다 보면 표면에 상처가 생겨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도선에 여러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안쪽에서 어디에 있는지 내가 보이는 것만 뺐다고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제거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처치를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고 근데 효과적이에요. 언뜻 입안에 생긴 거니까 병원 가야지 하면 왠지 치과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입이니까. 네, 근데 이분은 이비인후과 그러네요. 선생님이에요.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치과 가야 돼요. 둘 다 가도 돼요? 네, 결론은 둘 다 가셔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입안에서 뭔가 느낌이 있고 내가 구취가 있고 입냄새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치과에서 진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비인후과와 치과는 입안을 통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한 두 개의 과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치과에서 진료를 하시다가 이거는 편도선 문제 같아요 해서 이비인후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입 안이라고 하면 다 같은 구조라고 생각이 되지만 편도선이 위치한 부분은 우리가 치아가 있고 혀가 있는 부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인드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살펴보는 기본 진찰뿐만 아니라 내시경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입냄새가 심하다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치과와 이비인후과로 오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비인후과로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진단하실 때 먼저 해보세요 해요? 어떻게 하세요? 네, 사실은 입냄새를- 환자분들께서는 많이 민망해하실 수 있지만 네. 저희 입냄새가 얼만큼 심한지도 중요한 진단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편도결석이 있거나 입냄새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마스크 잠깐 내려보세요 하고 입냄새를 저희가 맡아보기도 합니다. 직접 선생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저희는 맨날 하는 일이니까. 오,
너무 힘들 것 같아. 네, 어쨌든 편도선 수술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심한 사람은 뭐 수술까지도 가나요? 그렇죠. 저희가 편도선이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반복되고 염증이 많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구강 청결이나 이런 방법으로 예방이 되지 않는다면 편도선을 절제할 수 있고요. 요새는 편도선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편도선 절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는 편도선이 없어도 괜찮은지를 많이 걱정하세요. 그런데 보통 편도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기능이 만 6세 정도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성인이 되게 되면 거의 다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른에서는 면역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편도선염을 너무 많이 알아서 수술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세요? 수술 방법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은 저희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짧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예방할 편도 결석의 발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치 후에 구강 청결제를 자주 사용하시는 게 좋는데요.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모든 구강 청결제가 거의 다 비슷하지만 가능하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이 유용하고 또는 그냥 맹물이나 생리식염수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서 결국에는 입안에 침이 마르게 되면 이물질이 더 많이 생기기가 쉬워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입, 코, 귀, 코, 목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많이 쓰는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이 더 많이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물질이 더 끼게 생기는 편도결석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시는 건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몰랐던 얘기를 많이 알았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 있죠. 네, 질문이 방송 보다 보니 저도 편도 결석이 의심이 되는데 저는 목소리가 살짝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편도 결석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어보셨거든요. 네, 사실은 편도결석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목소리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닌데요. 편도결석 때문에 이물감 때문에 자꾸 기침을 하거나 이런 습관들이 있으시면 목소리가 변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헛기침하는 습관이 안 좋다면서요?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